반갑습니다. 글 쓰는 국어 대육쌤 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에 선생님 목소리 들어서 반가울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 볼 거고요. 2차 시 제목은 그놈이 그놈이다 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평등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거거든요. 홍길동전과 평등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학습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홍길동의 기억을 찾아라 해서 방학 숙제였는데요. 방학 숙제한 활동들을 통해서 길동이가 서자이기 때문에 홍길동이가 바로 서자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서자생활 차별당해서 억울함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율도국까지 만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 길동이처럼 차별을 받는 사람이 현대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특정한 신체적 조건이나 특정한 인종적인 이유나 또 특별한 성적 취향이나 또는 다른 성별로 태어났다 이런 것들의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오늘의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인데요. 그 차별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보통 나쁘게 생각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제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선량한데 차별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나쁜 것인데 선량한 사람들이 왜 차별주의자가 되었을까? 자, 이 책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구나 하고 우리가 예측하며 읽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게 선량한 차별처럼 함께 존재했을 때 의미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합쳐놓고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역설적 제목의 뜻이 무엇인지 책을 읽으면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일부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부분인 26쪽에서 28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첨부된 파일을 따로 읽어보시고 선생님 수업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다. 영화 부당거래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영화에서 이 말은 부패한 검사를 비꼬는 의미였다. 극중검사인 유승범은 경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간단히 말하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당신에게 잘해준다면 그건 나의 호의일 뿐 당신의 권리는 아니라고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례함을 정당화시킨다. 내가 잘해주는 건 내 권리지 네 권리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이 말은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는 한다. 즉 요구를 하는 대상이 요구할 권리가 없는데 요구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보자. 자,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매년 장애인 기간에 돈과 물품을 후원했다. 처음에는 후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크게 하더니 해가 지날수록 그 인사가 약해진다. 몇 년이 지나 기관의 장애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후원을 멈춘다. 그랬더니 어느 날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 왜 후원을 계속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렇게 묻는 말이 기분이 나빠진다. 호의를 계속 베풀었더니 권리인 줄 아는 것 같다. 후원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더니 상대가 그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게 기분이 나쁘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후원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합니다. 자, 개인의 상황이었는데요. 예를 한 가지 더 들고 있어요. 이번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국가 단위로 해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장애인을 위해, 자, 장애인이 나왔습니다.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 감정이 없다가 막상 장애인이 당연한 권리로서 국가 예산을 요구하면 기분이
상한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나라에 고마워하며 살아야 해요 라고 충고한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며 시위 방식을 문제 삼는다. 즉, 이 말은 똑같은 개념이죠. 나는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이 세 문단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돕지만 도움을 받는 대상이 그것을 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요구할 권리는 없다. 라고 생각한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이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호의와 권리에 대한 이른바 이 명언은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문장이다. 무언가 베풀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사람은 호의로서 일을 하고 싶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권력관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호의는 자선사업이나 정책은 그저 선한 행동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통제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는 일종의 권력행위다. 만일 당신이 권리로서 무언가 요구한다면 선을 넘었다고 비난할 수 있는 권력까지 포함한다. 자, 어떤 것을 자선사업을 베푸거나 어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 안에 권력행위가 숨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행위에는 요구를 더하는 사람에게는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푼다라고 했던 것 안에 권력행위가 숨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있다. 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권력에 대한 거죠. 사회 안에서 나의 위치에 따라 특권을 가지기도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낱말이 나왔습니다. 특권. 돈이나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특권은 비교적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특권이란 말이 일부 재벌이나 고위층의 권력으로 좋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특권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특권이란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을 말한다. 자, 특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이 모두 특권이라는 거죠. 다음 문단입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학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특권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발견인 이유가 있다. 일상적으로 누리는 이런 특권은 대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서 많은 경우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누리는 일반인들의 특권은 우리가 그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다. 다음 문단에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자.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시외버스를 타보았을 것이다. 비행기를 타거나 그것도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통수단 탑승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일반적으로 교통수단 탑승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외버스 좌석에 앉아서 자신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시외버스 탑승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시외버스 탑승을 요구한다. 장애인들이 후원을 요구한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휠체어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시외버스 탑승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이 생기냐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늘 시외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특권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하고 읽어본 우리 7개의 문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부분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호의를 베푼다라는 행위를 하면서 호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호의를 받는 사람에게는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실은 특권이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모두 선량하지만 나에게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차별주의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자료를 간단하게 한번 내용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화 부당거래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인정하지 않는가요? 찾아 써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바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한 권력 관계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권력, 통제권을 가진 자와 그 다음 통제권이 없는 자, 즉 권력이 없는 자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진 특권을 우리가 특권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일상적으로 누리는 이런 특권은 대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서 많은 경우 눈치채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어진 사회 조건이 이미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특권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공주로 태어났다. 평생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공주다. 계속 공주다. 그러면 공주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일들이 공주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나에게 늘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인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방학 숙제 질문과 연관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마련된 화장실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일은 특권인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요?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련된 화장실을 신체적인 불편함이 없는을 포함해 볼까요? 자, 신체적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그 화장실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일은 특권인가요? 특권이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특권입니다. 왜 특권인가요? 일반적인 화장실은 어떤 사람에게 맞춰져 있나요? 그쵸? 선다든지 앉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 불편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 앉는 것에 불편하지 않는 사람만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특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장실을 쓸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불편함을 끼치게 되는, 그래서 이 화장실 구조 자체가 비장애인에게는 특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셔야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과제 제출 확인란에 쓰시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써주세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 차별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쓰셔야 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따로 화장실을 쓰고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따로 화장실을 쓰고 있는 것. 전용 화장실이 있고 일반인은 또 일반인 화장실이 있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차별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앞서 공부했던 3번 내용을 잘 고민해보고 차별 요소를 찾아내시고요. 이 두 번째는 공공 화장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단어는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장애인용 화장실을 전용으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방학 숙제에서 제시됐던 갈등들, 즉 비장애인은 뭐 화장실 칸이 적을 때도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못 쓴다와 같은 그런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한 가지 이상 제시해서 쓰시는 건데요. 과제에서 10줄 이상 제가 쓰라고 요구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추어서 작성하셔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과제 제출하셔야 출석 체크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자, 부탁 내용은 이거예요. 시간표대로 무슨 말이냐면 시간표대로 꼭 수업에 들어주시기 바란다는 거고요. 시간표대로 진행하는 수업 때 선생님이 채팅방을 계속 열 거예요. 그래서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그 시간에 질문도 해주시고 참여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활동들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수고하셨습니다.